무슨 일이? 드디어 스위트홈2가 방영 예정인데요. 시즌1은 편상욱과 차현수가 어디론가 이동하며 막을 내렸었죠. 등장인물이 많아서 스토리가 정확히 기억나시지 않을 텐데 주요 인물들의 결말만 빠르게 살펴보면 백순가 생긴 건 꼭 깡패 같기도 하고. 살인 청부업자로 등장한 편상욱은 처음에 악인 같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린홈 주민들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방화범에 의해 불에 휩싸여 돌아가셨고 그때 본인도 화상을 입어 얼굴에는 자국이 남아있죠. 당시 방화범은 가벼운 형을 받고 감옥에서 곧 풀려났는데요. 이때 이후로 그는 법을 불신하고 아버지의 원수인 방화범을 직접 죽입니다. 그 후 전문 살인 청부업자가 되어 사람들의 의뢰를 받으면 악인들을 처벌하러 다녔죠. 기도는 아무나 해도 되나? 네가 해. 신은 나보다 널 더 좋아할 테니까. 그린홈에도 아동들을 노린 연쇄살인마를 잡으러 왔다가 주민들과 함께 갇히게 된 것인데요. 상욱은 남다른 전투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여럿 지켜냈죠. 그러다 주민 중 한 명인 유리의 약을 구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빌런 정희명이 쏜 총에 맞아 유리와 함께 사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재등장하죠. 오랜만이야?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차현수는 왕따냐? 잘생기면 또 안 당하지 않나? 빈성이 노답인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자신에게 남겨진 돈 3천만 원으로 그린홈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 갑자기 코피가 흘렀고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 자신이 점차 괴물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위트홈 세계관에서는 괴물이 되기 전 코피가 흐르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참아내지 못하면 괴물이 되죠. 인간의 형체에서 괴물이 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지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욕구와 욕망만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을 잘 참아내면 반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 감염자가 되는데요. 인간의 사고와 함께 괴물의 초인적인 능력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현수는 특수 감염자가 되어 그린홈 주민들을 많은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괴물이 된 그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죠. 결국 현수는 인간과 괴물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정해지고 결국 정의명의 꼬드김에 넘어가는데요. 그때 우린 여기 없을 거예요. 당신이랑 떠날 거니까. 정의명 또한 특수 감염자로 신체에 위협을 받으면 액체 형태로 변해 숙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처음 정의명은 자신과 같은 특수 감염자인 차현수를 무척 반가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병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실험에 자원했지. 하지만 괴물 제거를 위한 모든 실험은 실패했고 정의명은 결국 괴물이 자신에게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오히려 특수 감염자가 되어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진화한 것이며 반대로 인간은 도태된 것이라 생각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 정의명이 현수에 접근한 것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야, 아무리 왕따래도 친구는 가려서 사겨. 밖에는 군인들이 특수감염자를 신고하라고 전단을 뿌리고 있었고 혹여나 그린홈 주민들이 의명을 신고하면 다시 한번 군대로 끌려가 끔찍한 실험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의명은 현수와 팀을 이뤄 그린홈 주민들이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고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의명은 밖을 나가려고 하는 유리와 상욱이 군대에 자신을 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현수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괴물로 변해 정의명의 숙주를 죽여버리죠. 문제는 현수가 괴물로 변하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공격하려 드는데요. 그때 두식이 나타나 현수를 안으며 말리고 이 과정에서 두식은 죽게 됩니다. 괜찮다. 두식은 현수가 그린홈에 입주했을 때부터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몇 안 되는 어른 중 한 명이었죠. 이후 현수는 기억을 잃지만 사람 누구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억을 잃었음에도 일부 주민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감정들을 기억해냅니다. 안 아프냐?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붙여. 군인들이 그린홈을 포위하자 자진하여 스스로를 신고하려는 듯 어디론가 걸어나가죠. 그 후 30시간 뒤 죽은 줄 알았던 상욱이 등장하여 현수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정재현은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려고요.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방적인 전도를 자제하는 배려심 많은 성격인데요. 본래 직업은 국어교사였지만 어릴 때부터 검도를 꾸준히 해서 괴물과 대치할 때마다 매번 멋있는 액션씬을 선보이는 인물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안위보다 항상 남을 배려해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 결국 주요 등장인물들 중 가장 먼저 죽음을 맞게 되죠. 돌잡이 때 말이에요. 아빠 멱살 잡았대요. 지수씨 답네요. 대현은 죽기 전 평소 좋아하던 지수에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지수씨가 좋습니다. 그것도 신의 뜻이에요? 아니요, 제 뜻입니다.
지수는 무명의 베이시스트로 그녀도 사실 재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현이 죽고 삶에 대한 의지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먹어. 원래 못생겼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못생겼어. 하지만 은유가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조언을 해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죠. 너랑 같이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나는. 할 거 없었는데 그거라도 해야겠네. 고등학생 사춘기 소녀 이은유는 드라마 초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착한 척 존나 오지네. 네가 이거에게 미친년이니? 그래 너 해라 미친년. 까칠했던 사춘기 소녀 이은유는 원래 은혁의 집에 입양된 설정입니다. 양부모님과 발레 공연을 보러 가다 부모님 두 분이 사망하게 되었지만 은혁은 은유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죠.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의대를 휴학해 돈을 벌며 동생 레슨비까지 마련해줄 정도였습니다. 은유는 보란듯 성공하여 오빠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발목 부상을 당해 오빠에게 얹혀 살게 되면서 괜시리 오빠에게 더 못되게 굴었죠. 갔다 왔는데 없으면 실종 신고할 거야. 사망 신고 먼저 해. 숨 막혀 뒤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림홈에서 오빠가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오빠의 진심을 깨닫고 본인도 점점 더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군대가 쳐들어오자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데 그때 현수가 내려오지 않아 찾으러 가죠. 사실 은유는 현수를 좋아했습니다. 너 이제 나랑 약속한 거야. 축하해. 첫사랑이네. 하지만 은혁이 은유 대신 현수를 찾아오겠다고 말렸고 은유는 혼자 벙커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빠와 헤어지고 이후 군대에 잡혀 캠프로 이송되죠. 한편 오빠 이은혁은 의대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입양된 동생 은유를 위해 모든 걸 내줄 정도로 희생하지만 결국 동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죠. 본인이 감염이 되어 괴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과 함께 대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확실하게 약속하는 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지. 무사히 돌아올게. 이은혁을 연기한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괴물이 된다면 아마 동생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거라 말했습니다. 서희경은 특수부대 출신의 소방관으로 위협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몸을 내던지는 캐릭터입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남편과 이별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상원은 이미 괴물화되어 군에 끌려가 각종 실험을 당하고 있었죠. 이경은 남편에 대한 비밀을 캐다 군대에 들켜 붙잡히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차현수의 존재를 밀고 합니다. 괴물화를 버티는 사람을 찾고 있지. 어디 있는지 알아. 하지만 군대에서 풀려나 그린홈으로 돌아오자 곧 후회하고 현수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죠. 나도 살고 싶었어. 이후 이경도 끝까지 살아남아 벙커의 출구로 탈출하지만 밖에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군대에 의해 어떤 곳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경은 군대의 편에 붙은 듯 군복을 입고 등장하여 은유와 지수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꼭 살아남아요. 괴물이 되는 이유. 세상이 드디어 멸망이라도 하려나 보죠. 아직 스위트홈 드라마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괴물이 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작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스위트홈의 프리퀄인 엽청소년에 따르면 MM이라는 회사의 과학자들이 의료 분야 발달을 위해 괴물들을 만들어냈으나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일부 괴물들이 연구소를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차현수와 이은혁이 위버맨씨라는 특이한 괴물종이 되는데요. 이 괴물은 다른 괴물들보다 약하지만 인간을 괴물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는 위버맨씨가 되었음에도 주민들과 어울려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은혁은 위버맨씨가 된 이후 인간으로 지녔던 감정을 잃어버리고 괴물들의 대장이 되었죠. 드라마도 원작처럼 이은혁이 위버맨씨로 활약하는 걸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혁을 연기하는 배우 이도현 배우가 아직 스위트홈2의 캐스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배우가 작품에 대한 열의를 표했고 워낙 은혁 남매의 케미가 좋았기에 꼭 시즌2에도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은혁이 위버맨씨가 되면 처음엔 모든 감정을 잃고 빌런으로 활약하다가 은유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다시 인간 은혁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한편 차현수의 경우 드라마에서 엄청난 파워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응봉 감독은 차현수의 욕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죠. 차현수는 온갖 고난을 겪고 아무런 욕망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여기서 죽지 마. 괜히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러 사람 귀찮게 만들지 말고 딴 데 찾아봐. 그때 괴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수 마음속의 욕망은 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가시가 돋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세히 보면 현수의 날개는 양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만 돋아납니다. 현수가 자해했던 팔이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날개도 오른쪽에만 돋는 것이죠. 책 늙지 않기에 힘든 우리에는 몸이 다쳤을 때 진통제를 먹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신적 아픔이 너무 큰 경우 외면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처를 다스릴 여유가 있을 때 성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수도 처음에는 정신적 아픔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방치했지만 너 이거 누가 이랬냐? 내가 너 때문 아니잖아, 병신아. 그린홈에서 거주하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여유가 생겼고 결국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죠. 스위트홈 시즌2. 본격적으로 스위트홈은 시즌2에 더해 시즌3까지 제작이 확정되었는데요. 차현수 역의 송광을 시작으로 이진욱, 이시영, 고민시, 박규영 배우가 모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정재현 역이 시즌1에서 죽음을 맞이해 김남희 배우가 출연하지 못하는 대신 그의 숙모 김신록 배우가 새로운 배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은희와 윤지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안전캠프로 이동하게 되는데 김신록 배우는 안전캠프의 리더로 은희와 지수가 조인하기 전 이미 캠프에서 털을 잡고 리더로 군림한 인물인 것 같네요. 스위트홈 드라마는 한 명의 메인 캐릭터가 아닌 다양한 캐릭터들이 극을 이끌어나가는 형식인데요. 시즌1에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해서 시즌2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 유호성, 김무열, 진영, 오정세들이 추가로 캐스팅되었죠. 감독의 오피셜 인터뷰에서도 시즌2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응복 감독은 일부러 시즌2를 위해 캐릭터 설정을 약간씩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평상우 캐릭터는 전직 형사로 괴물을 상대해 주민들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고 결말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구호 캠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응복 감독은 편상훈 캐릭터가 괴물 그 자체가 아닌 인간에 내재한 괴물성과 대립하는 걸 그리고 싶었기에 그를 살인청부업자라는 직업으로 설정을 바꿨고 이에 인간과 대립하는 서사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시즌1 상욱의 결말에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요. 상욱이 죽기 직전 괴물화가 성공했고 특수 감염자가 되어 살아남았다. 혹은 상욱은 죽은 것이 맞으며 정희명 등의 외부 인물이 상욱의 육체를 취했다 정도가 되겠죠. 만약 상욱이 특수 감염자가 되었다면 욕망을 반영하는 특수 감염자의 특성상 불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은데 시즌1의 마지막을 자세히 보면 상욱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사라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깊은 내면에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행동 근원에는 결국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상욱의 경우 불에 대한 방어일 것입니다. 상욱은 어린 시절부터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상욱이 괴물이 된다면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 주민들을 보호할 것 같네요. 하지만 시즌1에서 상욱이 코피를 흘리는 등의 괴물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나 말투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모아 닥치든가 내려가. 변하면 죽인다. 차현수. 실제 상욱은 죽고 다른 누군가가 상욱의 육체만 취한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희명이 유일했기 때문에 본체는 정희명일 확률이 높겠죠. 스위트홈 시즌2는 2023년 12월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메인 스토리는 주인공들이 안전캠프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의 권력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존자 그룹의 리더와 수호대의 상사, 그리고 차현수가 갈등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네요.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또 폐를 끼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책 늙지 않기에 힘든 우리는 성숙한 인생 선배가 조언해주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고민이 많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펼쳐보면 좋은 책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차분히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살이에 더 단단해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늙지 않기에 힘든 우리, 저자 정시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